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드라마들에서 소시오패스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방송과 다큐에서도 소시오패스에 대해 꽤 많이 다루고 있죠. 이제 우리에게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는 꽤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감정 조절에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매력적인 악당의 모습으로 자주 그려지죠. 두뇌가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 소시오패스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소시오패스란 무엇일까요? 정말 영화와 드라마처럼 두뇌가 뛰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일단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실제 정신의학계에서 정식으로 규정된 명칭이 아니죠. 먼저 사이코패스는 19세기 프랑스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이 개념을 최초로 정립했고 1920년대 독일의 정신병리학자 구르트 슈나이더가 구체화한 개념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의 개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이죠. 슈나이더의 사이코패스 개념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사회적 괴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1930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지 에버렛 패트리치가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다른 개념이 아닌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에 속하는 개념인 것이죠. 이마저도 1950년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병명이 ASPD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통일되면서 범죄 심리학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죠. 둘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는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정도라는 말이죠.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정신병리학자,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개념입니다. 함부로 타인의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판정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꺼리는 일이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소시오패스 테스트 이런 건 재미로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감정의 수준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점은 아예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크리스티 A. 피셔와 행동유전학자 데이비드 T. 리케는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저감정자,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저감정자라고 분류합니다. 즉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과 공감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고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으로 부적절한 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다 이렇게 분류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녹아든 채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인구는 전체 인구의 4%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확률적으로 4명의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뭐야, 그럼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사이코패스는 자기 감정에 미숙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극도의 감정 반응을 보이지만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감정 조절에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강력범죄, 소시오패스는 사기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지녔다고 해서 범죄로 빠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성과학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이코패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의대 교수인 제임스 펠런이 대표적이죠. 펠런의 뇌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경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뇌신경학자로서 학문적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펠런처럼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죠. 하지만 반사회적 성격이 범죄로서 드러나는 유형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케이스도 꽤 많죠. 한국에서는 조두순, 이은혜, 서진환, 유영철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중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지녔다고 분류합니다.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를 잘 사용하기도 했고요. 극단적인 케이스가 소개되어서 그렇지 범죄율은 극도로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일반인의 범죄율이 더 높을 정도죠. 애초에 인류의 4%이니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라면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 상태일 겁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이죠. 애초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 의사가 없기도 하고요. 친사회적인 소시오패스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회적인 성공을 하기 쉽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 판단도 냉철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압박 면접에도 당황하지 않고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그렇다면 감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지는 않지만 자기 일은 잘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니 인생에서 걸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전혀 알아챌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에는 물론 돈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평판도 있죠.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성공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도 수단 중 하나로 쓰죠. 실제로 CEO나 고위 공무원 혹은 사회적인 선망을 받는 직업 종사자들을 보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그리고 얼마 전에 채널에서 다룬 테라노스의 창업자이자 사기꾼 엘리자베스 홈즈까지 대표적인 소시오패스 CEO로 평가받는 인물들입니다. 2011년 영국의 심리학자 케빈 더튼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CEO나 외과 의사, 경찰관, 요리사, 공무원, 기자 같은 직종에 반사회적 기질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높죠. 이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전과자도 아닙니다. 그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직종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지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지녔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반사회적 성격장애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감 능력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회적 성격장애라 진단되는 것도 아니고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모두 현재는 조금 애매한 단어입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ASPD로 분류되어 정신병리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앞에서 말했듯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다룬 드라마와 영화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의 장르라고 보아도 괜찮을 정도이죠. 언어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는 정말 당신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성격 그리고 욕설의 의미로도 사용하죠. 단어에는 사전적 정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모두가 공감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뜻이 있다면 의학적으로는 틀린 단어여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너무 널리 퍼진 단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죠. 특히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학문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다루었으니 조만간에 사이코패스에 대해 사회적인 의미를 좀 부각시켜서 다루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소시오패스 테스트를 해보니 제가 소시오패스라고 뜨네요. 역시 재미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시오패스일 리 없잖아요.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